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승소한 사례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승소를 한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은 1심이랑 2심이 사실관계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항소를 잘 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100개 정도를 한다? 그러면 항소를 권하는 사건은 정말 한두 개예요. 모든 사건을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래서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진행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상한 거랑 정말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때 정말 황당하죠.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변호사 생활 12년 동안 하면서 제일 황당했었던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21년 3월에 처음에 원고가 소를 제기를 했어요. 저희 당사자는 피고 남성분이었습니다. 피고가 소장 받고 오셔서 본인은 이혼 원하지 않는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각시키는 걸 전제로 일단 소송을 맡았어요. 혼인기간은 한 23년 정도 되셨고요. 자녀분들도 있었습니다. 21년 3월에 소가 제기가 됐고 21년 6월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준비서면 내용은 이랬어요. 아내가 10년 전에 이미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그 10년 전에 외도한 남성과 3년 전에도 연락을 하다 들켜서 다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최근엔 또 골프를 친다고 바깥으로 외출을 많이 했다. 그리고 외출을 하면 새벽 3시 이렇게 늦게 귀가하는 거 기본이고 외박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또 남자 한 명과 외도를 하고 있다. 그 남자와 마트에 가서 다정하게 장을 보는 거 동영상 찍어서 내고, 그 남자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들락날락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저희가 증거로 냈어요. 요즘은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 대동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간통 현장을 잡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집에 들락날락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부정한 행위로 보거든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매우 넓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행위가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사자분이 아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속상해서 좀 이렇게 표현도 거칠게 하긴 했다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서면 냈더니 그 사이에 남편인 저희 당사자가 아내한테 욕설 문자 보낸 거 많긴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다투고 이제 별거하게 된 게 아내분이 계속 거짓말 치고 막 그런 게 들통이 나고 해서 뺨을 때렸어요. 남편분이 한 대. 그러고 짐 싸서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중에도 화를 주체를 못 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 원고 아내 욕을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바람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하면서 그동안 살게 해줬고 결혼 초기에는 조금 다툼이 잦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내가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되었다.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가사조사 그리고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보냈을 때 잘 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되면서 가사조사관도 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부부상담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부부상담을 하러 갔는데 판사님이 저희가 낸 준비서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이런 아내랑 계속 사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그 판사님은 단독 판사님이셨고 유책배우자로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뭔가 전제가. 그래서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부부상담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소송 중에 계속 막 이렇게 집착하고 하시니까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문자나 이런 거 다 안 되거든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 이 생각했는데 또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 부부상담 가서 나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걸 좀 걸러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본인은 이혼해야 되니까 남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화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담사가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못 견디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한 일지가 판사님한테 가거든요. 결국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고 다시 재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내가 근데 명백히 제가 봤을 땐 바람피는 거였거든요. 우리 대법원 기본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혼 안 하겠다고 재산분할 정리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우리가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예비적 반소까지는 제기를 하고 재판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재판을 했어요. 이게 이혼 안 하는 사건
사건의 특징이거든요. 아까 제가 21년 3월에 소가 제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정식으로 다툰 게 21년 6월이고, 근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자가 23년 11월입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재판 언제 시작했다고 했어요? 21년 3월에 시작했다고 했죠. 24년 2월에 선고가 났으니까 3년 넘게 근거 소송을 한 거예요. 일단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선고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당사자의 말만 믿고 이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접근금지 나왔죠, 뭐 가사소장을 좀 다투셨죠, 가정보호 사건 이렇게 판단받고 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별거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아내분이 너무 완강하게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내다. 그래서 저희의 뭐 예비적 반서가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위자료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변호사님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날 당사자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원고 본소, 피고 반소, 예비적 반소에 의해서 이혼을 하되 책임은 동등한 걸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혼인 파탄이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또 1심, 2심까지의 그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찾는단 말이에요. 원고가 뭐 유책 배우자지만 피고의 책임도 대등하다. 이 관계 회복을 원만히 하지 않고 폭력이나 폭언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피고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서로 쌍방 위자료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재산이 막 많은 건 아니어도 한 10몇 억 정도 있으셨거든요. 이혼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혼이 되더라도 저희가 위자료를 받거나,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이혼이 되고 쌍방 위자료가 기각이 되고 재산분할은 남보다 낮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은 한다. 대부분 남편분이 돈을 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24년 2월 1일 날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나이사건 검사에서 봤는데 원고 일부승이라고 뜨는 거예요. 원고 일부승. 그래서 이게 뭐지? 판결을 봤습니다. 1심 판결 선고가 이혼하라. 그리고 피고가 원고한테 위자료를 1,000만 원을 주라고 나온 거예요. 바람은 원고가 봤는데 저희가 비율이 55%가 나왔고요. 여기가 45%가 나왔는데 아내분이 재산분할로 우리가 2,560만 원을 지급받으라고 나왔어요. 거의 반반씩 거의 갖고 계셨는데 조금 더 저희가 더 받는 걸로. 위자료 이유를 제가 그래도 판결을 봤죠. 판사님 딱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갈등 상황에서 대화 이해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폭언을 하거나 원고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 인정에 부족하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변호사 생활 진짜 통틀어서 이렇게 황당한 판결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난 진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고, 제가 못 믿어서 항소를 저한테 안 맡기고 싶으시면 다른 사무실 가서 항소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저를 믿고 항소를 맡기실 거면 제가 또 열심히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 24년 6월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항소심은 보통 첫 재판 또는 그 다음 재판에 끝나거든요. 항소심도 재판을 5번 했어요.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항소를 24년 2월에 하고 첫 재판 24년 6월이었고 선고가 25년 1월에 났습니다. 항소심도 지금 거의 1년 한 거예요. 실제로 재판 진행되고 나서는 한 6, 7개월이었지만 25년 1월 설 전에 제가 이걸 딱 판결 선고 받았거든요.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판결 리뷰하는 이유인데, 이혼은 그대로 됐고요.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저희가 주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자료 청구 취소하고 원고 피고 둘 다 책임 대등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심 때 생각했었던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했던 그 판결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똑같고 재산분할도 한 6천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1심 때랑 똑같아요, 진짜. 제가 뭐 특별히 이걸 뭐 다르게 한 게 아닌데 판사님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좀 판결이 되게 다른지. 1심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단독 판사님이었고, 저희가 판결받은 판사님은 합의부 사건, 부산은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불복해서 항소해서 고등법원, 법관 경력이 막 10몇 년, 20년 되시는 그 판사님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항소심 판단해 주신 건데,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얼굴 보는 판사님이잖아요.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이 판사가 1,000만 원이 맞다라고 했는데 1,000만 원 틀렸고 2,000만 원 맞다는 판결은 되게 쓰기 어렵거든요. 이 판결이 진짜 잘못됐다 하려면 정말 잘못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소심을 바뀌는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항소를 잘 권하지 않는데, 이 사건은 진짜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베테랑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매우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 2심 때 저희가 한 주장 거의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혼인 관계 파탄 주된 책임 쌍방에게 있음, 쌍방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원고가 바람 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피고가
여러 차례 폭언을 하거나 경제적인 뭐 우위를 빌미로 원고를 압박하거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원고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3줄 정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한 4장 정도 위자료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 다 그러니까 원고가 바람폈다는 얘기예요. 원고가 피고와 2020년에 다투고 혼인 파탄일이라고 볼 수 있는 별거일이 2021년 2월까지 이르기까지 원고와 상간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막 열거를 하면서 이 열거한 이 행동들을 보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열거를 해주세요. 이 남자 집에서 그 여자가 밤을 새고 함께 나오는 게 저희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또 다른 외박한 또 동영상이 있어요. 그 남자 집에 한 번만 드나든 게 아니고 진짜 수십 차례 맨날 밤 새벽마다 거기에 맨날 주차하고 주차 저희가 기록까지 다 뒤졌거든요. 거기서 맨날 외박하고 저희가 카톡 내용으로 대조해서 30회 이상 이 남자 집에서 잤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1심 판사님이 이거 부정행위 아니다라고 한 건데 고등법원 판사님은 이거 부정행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똑같은 사실관계인데 이걸 좀 다르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웠었던 게 통신기록 조회가 안 됐었어요. 한 몇 년 정도, 한 6년 이상 안 됐었는데 24년 6월부터인가 이제 통신기록 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거 항소심을 하면서 기재국 조회를 해서 법원에 시택을 해주셨고 최근에까지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있었던 걸 저희가 다 밝혔거든요. 일일이 그 1년치 통화기록 얼마나 많겠어요. 몇백 장 되거든요. 그거 다 대조해가지고 이때 어디 경주 놀러 가고 이때 어디 전라도 놀러 가고 이때 서울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다 뒤진 거예요. 이때 너희가 2박 3일 놀러 간 게 맞고 이때 1박 2일 놀러 간 거 맞고 그 아내의 기재국이 다 이 남자 주소지에서 나왔던 게 맞다. 이것도 그대로 판단해 주셨고요. 아내가 뺨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날 저희가 행적을 다 뒤졌었습니다. 저희한테 뺨 맞고 나서 바로 택시 타고 이 남자 집에 가요. 이 남자 집에 앞에 가서 택시가 거기서 결제가 되고 거기서 또 편의점에서 또 결제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싸우고 뺨 맞고 그날 바로 이 남자 집에 가서 밤을 새고 왔다. 우리는 그 주장을 1심 때부터 했었는데 이걸 보고도 1심 판사님은 부정행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사님 그것도 다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 근데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바람핀 사람들 사실 뺨 한두 대 맞는 거는 괜찮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주장했었던 게 1심에서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나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같이 저녁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했더니 엄마 뭐 언니들이랑 놀다 들어갈 거다 오늘 못 들어간다 내일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행적이 그 남자 집 근처에서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그 주장도 1심 때 했었거든요. 판사님 근데 그것도 안 받아주는데 항소심은 받아주셨고요. 그게 만약에 진짜 언니들을 만났으면 이런 거짓말을 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판결문에. 근데 그 남자 연하가인가요? 연하 돈 다 대주면서 만나. 심지어 그리고 이 집 나가기 전에 우리랑 맨날 싸울 때 이 남자한테 돈 보낸 내역도 있는 거야. 거액을. 어쨌든 판사님 이렇게 써주셨고 근데 이게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이게 확정이 됐을 건데 계속 아내가 자기를 비난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정이 좀 많이 떨어지지. 처음엔 진짜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1심 한 끝날 때쯤 되니까 아 진짜 속 시원하게 진짜 상대방 잘못한 거 막 얘기를 다 하고 이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이혼하는 건 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항소심 때 제가 당사자분 직접 출석하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도 있으면 좀 하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과가 바뀌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좀 이런 생각 드는 게 만약에 1심에서 책임이 동등하다라고 만약에 판사님이 거기에서 저희가 항소를 했잖아요. 원고 위책배도 이렇게 주장해서 만약 했으면 항소심에서는 이거 위자료 저희가 받는 걸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짜 어떤 판사 맞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를 저희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다른 사무실에서 끝난 사건 저희 사무실 항소해달라고 오시는 비율도 상당하거든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저는 항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항소가 꼭 능사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내 변호사가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사건들은 항소를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분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리셨다고 상고는 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건 한번 다퉈보고 싶다 하실 때는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 받으시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